수학수다방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용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리수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도 이제 기약분수라든지 네, 약분이라든지 네, 통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네. 이 약분과 통분에서 특히 이제 통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빵이 하나가 있었는데 절반 나눠서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뭐의 2분의 1이다? 온전한 하나의 절반이다. 음, 네, 그러면 빵 하나를 3등분해서 한 조각이라 그러면 이것을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건 뭐의 절반이다? 뭐의 3분의 1이다? 하나의 3분의 1이다. 1이다. 음, 그러니까 둘 다 빵 한 개를 몇 등분했다, 2등분했다, 3등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의 음, 합이라는 말은 네, 이것을 더했을 때 총 양이 얼만큼이냐인데 음. 이때도 기준은 몇 개의 빵? 한 개의 빵이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기준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빵을 6등분했을 때 몇 조각에 해당한다? 세 조각에 해당한다. 그것이 사실은 분수의 표현에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였고 아, 예, 3분의 1이라는 것은 음, 전체 빵을 6등분했을 때 몇 조각? 이 두 조각에 조각. 해당한다. 그것도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6분의 3과 6분의 2라는 두 개의 값이 되는데 음, 이걸 더할 때 분모는 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빵이 기준인 거잖아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쌤이랑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부모는 안 더해줘요?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의 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조각 중에 5조각에 해당하는 양이 이 두 양의 합이랑 똑같은 양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항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음, 여러분들도 분모끼리는 더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분모는 그냥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몇 조각 냈느냐 하는 그 조각 수를 뜻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더한다 했을 때에도 양적인 개념, 크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분모는 더하면 안 되고 전체 6조각으로 통일해서 요 똑같은 조각의 크기로 맞춰졌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전체 중엔 5조각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한 조각에서 내가 얼마나 먹었어? 그렇죠. 혹은 내가 얼마나 가졌어? 가지고 있어. 2분의 1과 3분의 1을 내가 가졌다면 그렇지. 그 양은 얼만큼이야? 라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이 초점이 약간만 흐려져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분수의 합이 12분의 5라고 생각을 해왔었다라고 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분모는 더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 네. 이제 우리는 뭘 알게 됐냐면 네. 6분의 5라는 값과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한 값이 서로 어떤 값이다? 같은 예, 값이다. 같은 값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예.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두 양이 크기로 보면 같은 양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 정말 모자른가 봐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건 아니고 아, 예. 그 석이라는 그 이집트에서 이제 중간 관리 계급이 알았는데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표현법을 쓰지 않아요.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바꾸는데 특히 이와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뭐라고 하냐 하면 단위 분수라고 불러요. 아, 뭐냐 하면 기준이 2조각 나눴을 때 한 단위, 음, 3조각 나눴을 때 한 단위. 그래서 그러니까 몇 등분 했든지 간에 한 조각에 해당하는 제일 기본 양이라고 해서 네. 단위를 나타내는 분수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무조건 모든 분수는 이렇게 단위 분수의 합의 꼴로 표현하지 이렇게 통분해서 합한 꼴로는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값으로 보면 둘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긴 어떤 하죠. 표현이든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의견은 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수학자가 자 6분의 5라는 분수는 어떤 의미일까? 음. 하나의 빵에 6분의 5조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봐도 되냐면 5개의 빵이 주어져 있는데 5개의 빵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6명의 사람이 나누어 먹는 문제로 봐도 상관이 아, 없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5라는 분수는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빵 하나를 이렇게 6등분해서 요 한 조각을 빼고 나면 남은 양이 6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첫 번째 사람이 가져요. 두 번째 빵도 또 몇 등분해서 6등분해서 하나를 빼어내고 6분의 5를 두 번째 사람이 가져요. 네. 또 세 번째 빵도 6등분해서 하나를 떼어내고 세 번째 사람이 6분의 5를 가지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누게 되면 네. 5명이 6분의 5씩을 가지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조각씩 떼어낸 요것 몇 조각이에요? 5조각. 5조각이죠. 이걸 모으면 6분의 1씩 5조각이니까 또 몇 조각이 돼요? 6분의 5가 되죠. 5조각이 네.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6명이 6분의 5씩 나눠 먹으면 굉장히 공평하게 나눠 먹은 셈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네.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아, 공평하게 나눴어라고 착각들을 해요. 6분의 5라는 분수는 실제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분수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공평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나누어지는 그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니요. 양은 똑같죠. 네. 양은 똑같지만 왜 불공평하냐면 처음 5명은 온전한 빵을 가져갔다. 예, 크게 먹는데 나머지 마지막 6번째 사람은 6분의 1 조각짜리를 5개 쪼가리를 먹게 되잖아요.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모양도. 이게 빵 나눠 먹는 문제면 사실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5군데 땅이 있고 6명이 나눠서 농사를 짓는데 이따위로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받죠. 그럼 6번째 사람은 이씨 나는 토끼냐? 아침에 새벽 가서 여기서 밥 메고 여기서 또 밥 메고 이동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화나죠. 이런 분배는 사실 공평한 분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은 똑같지만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빵 나눠 먹는 문제 같으면 참겠지만 땅을 나눠서 농사짓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의 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누고 절반 나눠서 6명이 하나씩 가져요. 네, 일단. 예, 그 다음에 3등분을 하고 3등분을 해서 또 6명이 하나씩 가져요. 네. 이러면 양뿐만이 아니라 모양까지도 위치까지. 예, 동일하게 6명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분배의 공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분수를 단위 분수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하는 수학자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집트인들의 수학적인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학의 지식이 얕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깊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니까 실제로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설명 방식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6분의 5라는 분수와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분수의 합의 꼴로 표현되어질 때 두 분수의 양적으로는 사실 같은 양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사실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았고. 그러네요. 견해의 차이가 좀씩 벌어지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죠. 같긴 하지만. 예.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똑같게 나누려면 이러한 분배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해주자면 또 이제 우리는 6분의 5라는 분수하고 이 두 분수 합이 같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때 2라는 값과 이 3이라는 값은 사실 가만히 보면 6이라는 놈의 그러네요. 예, 나눗셈의 약수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건 우리한테 또 뭘 알려주는 거냐면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고백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을 각각을 분모로 하는 두 유리수의 합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6분의 5라는 분수는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두 분수 합으로 표현되었잖아요. 요 값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찾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모가 2 곱하기 3일 때에는 각각이 2와 3을 각각 분모로 하는 두 분수의 합의꼴로 얘를 나타낼 수 아 그렇게 예, 또 있다는 또 뜻이 되는 계산에 거죠. 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예. 방금. 그러니까 계산 결과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두 자연수의 곱이 분수의 분모에 있다면 각각을 분모로 하는 두 분수의 합의꼴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7, 6, 2, 3, 여기 틀렸죠.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분수들의 합을 계산하려면 아까처럼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통분을 해서 분모를 살펴보면 분모가 꽤 큰 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계산이 네,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학의 역사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했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다가 봤더니 분모의 두 자연수가 곱해져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각을 분모로 하는 분수의 합의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합의꼴로 예, 보, 표현할 수 있다. 분자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몰라.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잘 보면 2하고 3이니까 통분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고 3을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통분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서 1이 되려면 애초에 여기가 얼마였어야 될까? 여기도 얼마 3을 곱해서 여기든 2를 곱해서 더한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빼기 1이면 어떨까요? 1이겠죠. 그러면 0이겠죠. 예, 여기도 3, 여기도 2가 곱해지니까 0이 아니라 정확하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해주면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통분돼서 6분의 얼마? 3이 되고 얘는 6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분의 1하고 어떤 거예요? 1. 아,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게 사실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가 봤더니 얘도 1 차이 나고 얘도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그럼 얘도 3분의 얼마, 4분의 얼마에서 똑같이 통분해서 12분의 바꾸려면 똑같이 4 곱하고 3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또 1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얘도 3분의 1 빼기 4분의 1하고 어떻게 돼요? 같겠죠. 그 다음 놈은 4분의 1 빼기 5분의 1하고 같아요. 5분의 1 빼기 6분의 1하고 그래서 보니까 얘 둘은 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없어지겠죠. 예,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2분의 1 빼기 6분의 1하고 어떤 거예요? 같네요. 같아져요. 그럼 이제 통분해서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는 거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왜 6분의 1은 통분 안 하냐? 이미 6이니까요. 얘는 이미 6이니까. 기본을 그렇죠. 똑같이 맞추는 맞춘다. 건데 하나가 이미 6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6분의 2는 다시 한번 2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얼마? 3분의 1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 복잡한 계산이 사실 얼마구나? 3분의 1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을까요? 뭐 지금은 제가 너무 빨리 계산해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네. 별거 아니라 3 곱하기 4분의 1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분의 어떤 놈 더하기 4분의 어떤 놈으로 표현할 수 있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분한 결과가 얘랑 어떻게 되게? 같아지기 위해서 네모를 채워주면 돼요. 네. 그럼 통분하려면 얘는 얼마를 곱해주고? 4를 곱해주고 얘는 3을 곱해야죠. 3을 곱하고. 예. 그러면 12분의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3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12분의 1하고 어떻게 돼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1 여기를 빼기 1로 해버리면 정확하게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하고 어떤 거다? 같은 거구나라는 거. 요 과정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은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고등학교 가면 부분분수로 고치는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외워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하고 같아. 네, 봤습니다. 예, 이 공식을 열심히 외워요.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포인트는 분모의 두 수가 곱이되어 있으면 각각을 분모로 하는 두 분수의 합 또는 차로 표현할 수 빼기 더하기 또는 빼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빼기나 더하기를 이용해서 네. 통분했던 것만 잘 잘 기억하면 네, 끝나는 거죠. 이걸 따로 외울 이유가 없네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외우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걸 현대 21세기 청소년이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어쨌든 이제 네. 오늘 드디어 약분과 통분의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순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